네,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세 개의 질문 뉴스인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미군의 정밀 타격 전력들, 칼빈스함 그리고 핵 잠수함도 지금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환95가 38선은 넘지 말라. 미국이 만약에 선제 타격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논조의 기사, 사설을 잇따라 실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하겠습니다. 예비역 준장입니다. 문성묵 장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우선 북한에 지금 그 대규모 화력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미사일이라도 쏠 것을 우려하고 또 주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이 반응과는 달리 지금 원산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래식, 다시 말하면 화력 시범, 화력 훈련을 하고 있다는 주로 보도가. 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장사정포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장사정포는 주로 대략 서울 우리 수도권 북방에 위치하면서 우리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포병 화력들이거든요. 네네. 뭐 곡사포도 있고 평사포도 있고 방사포라고 해서 동시에 여러 발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그런 포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한 것은 일단 4.25 다시 말하면 찬군 기념일을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전략적인 도발 대신에 일단 저런 형태로 무력 시위, 화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보면 지금 우리 한미가 이 포천 이 화력 훈련장에서 실제 한미 화력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고 또 이 훈련, 이 다시 말하면 중요한 계기를 북한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네. 이런 형태, 다시 말하면 좀 수준을 낮춘 절제된 그런 형태의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일단 추정을 해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까지는 차마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그냥 넘어가자니 좀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절충할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을 훈련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는 오늘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핵실험은 그러면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 어느 정도까지 밀어놓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표가 있고 또 군사적인 목표가 있지요. 정치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일이죠. 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핵보유 또 핵개발, 핵실험 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 지위를 인정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묵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재의 수위도 훨씬 낮아질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노림수라면 또 한 가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의 완성도를 최고도로 높여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듯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을 개발하는 그 수준을 최대한 높여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4월 25일에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요. 네. 그렇다면 일단 미국과 중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한 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도와 노력을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얼만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것이 김정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지금 미국은 6차 실험을 만약에 감행을 하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군사행동에 들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핵실험은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또 하면은 정권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걸 감행하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식 계산법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제 중국도 조금 전에 보도에 환95에서 그런 언급을 했지요. 미국이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할 경우 네. 중국도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역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 하는 식으로 지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공조가 지금과 같이 확고하게 지속이 될지 네.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삐걱거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의 그런 위협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도달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김정은의 선택에 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삐걱거릴 때를 그 언젠가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는 앞으로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습니다. 6월 25일도 있고요. 7월 27일도 있고 네. 8월에 한미연합연습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김정은이 무언가 그 전략적인 카드를 만질 수 있는 예. 다시금 꺼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네. 자, 칼 빈슨 함이 이제 곧 한반도 그 주변 해역으로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잠수함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 미시간호죠. 미시간호도 한반도 해역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정밀 타격 전력이라고 그 해석을 하던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오는 것인지 북한한테 어떤 압박이 되는 것인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칼빈슨 함에 탑재되어 있는 또 칼빈슨 함과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축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들은 언제라도 주요 목표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전투기라든지 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군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네. 사용했던 무기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약 한 1000km 후방에서도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이 칼빈슨 함에도 탑재가 돼 있고 예. 또 지금 미시간호라고 하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도 약 150기가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것은 물론 당장 북한을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만약에 미국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레드라인을 넘는 네. 그런 조치를 한다면 그런 무력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 그런 군사적인 시위와 억제 조치라고 볼 수 있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합동 훈련을 칼빈슨함하고 미시간함이 한다고 하는데 합동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더라도 이후에 유사시에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미군이? 그렇죠. 지금 미국은 뭐 주일 미군 기지에 지금 현재는 뭐 로널드 레이건 함이 지금 수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네. 언제라도 이 항공모함 전력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 외에 괌이라든지 전략 폭격기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미가 확장 억제를 고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칼빈슨함이 늘 여기 머물지는 않겠죠. 미시간호도 이제 언젠가는 다시 떠나겠습니다만 떠난다 하더라도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은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전력으로도 북한의 예컨대 핵심 시설들, 뭐 핵시설이라든가 이걸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F-15K에다가 네. JDAM 폭격기 다시 말해 500km 후방에서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정은도 그걸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어쨌건 행동으로 꽤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관영 그렇죠. 매체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원유 공급도 지금 현지에서 전해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축소된 것 아닌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할 수 없다고 하니까 평양에서. 자, 그럼 이런 기조가 과연 미국과의 공조가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 환구시보가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네. 38선은 넘지 마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 이제 환구시보의 그 내용을 잘 이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구시보가 나온 뒤에耿수왕 대변인이 이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북한을 향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유관 각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건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미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38선 아마 우리 지금의 군사분계선을 38선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해서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지게 되고 전면전으로 인해서 한미군이
군사분 개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게 된다면 그건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북한에 대해서 핵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건 중국도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따라서 우리가 할 만큼은 하겠지만 한국과 미국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라. 다시 말하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네. 중국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다른 표현으로 강조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그 황구시보도 그렇게 썼던데 이 게임이 한번 시작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썼던데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 그래서 북한한테 경고망동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또 미국이 만약에 또 한다면 그러면 북한이 그다음에 또 뭔가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런 가능성 때문에 미국도 군사적인 선제 타격, 이를테면 예방적인 선제 타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단계적으로 써 나갈 것인데 그 카드를 쓰는데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아마 언젠가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미국, 한국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어떤 책임 공방 이런 것들이 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다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본 정상과는 대화를 하고 우리 황교안 대항과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물론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다시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화 통화 최근에 안 했다는 것이 요 며칠 사이에 오늘 그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만나서 만약에 또 도발이 있으면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제재를 통해서 안겨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이제 그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항상 거론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본격화되면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이 환구시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는 했습니다만 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공황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유엔 안보리가 다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대표를 모아서 그런 언급을 했고 28일에는 또 틸러슨 장관이 유엔 안보리를 주재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제재 조치에 과연 동의하고 나올지 여부가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질문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